안녕하세요. 약사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와 손님들을 만나고 또 제 스스로 확인하고 경험했던 피부 관리의 원칙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냥 의학 논문 속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피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생활 습관과 음식 그리고 간단한 팩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아있는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제 약국에 찾아오셔서 차 한 잔 앞에 두고 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상상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피부 관리법입니다. 화장품 광고처럼 그럴듯한 표현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가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제가 관찰해온 경험이 뒷받침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건 해봐도 되겠다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풀어드릴게요. 저는 약사로서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늘 건조해서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갈라지고 따갑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70대인데도 피부가 탱탱하고 반짝여서 제가 나이를 2번이나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은 7순이 넘으셨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늘 50대 아니냐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 비결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음식 습관과 집에서 직접 챙기는 간단한 팩을 꾸준히 쓸 뿐이에요. 저는 그분이 매번 약국에 올 때마다 피부를 보면서 정말 작은 습관이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가지 큰 줄기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가 왜 늙는지, 즉 피부 노화의 기본 원리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내가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고 왜 이런 팩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실행이 쉬워져요. 둘째, 내부 관리입니다. 피부는 겉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피부의 재료가 되거든요.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고 어떤 건 피해야 하는지, 또 실제로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셋째, 외부 관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단계의 팩을 준비했습니다. 1단계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해주는 기본 팩, 2단계는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응용 팩, 마지막 3단계는 항산화와 주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고급 팩이에요. 각각 어떤 원리로 효과가 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한지,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떻게 변형하면 좋은지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자주 받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피부 관리의 기초는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피부 노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피부는 크게 3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겉에 있는 표피, 그 밑에 진피, 그리고 가장 안쪽에 피하지방층이에요. 표피는 피부를 덮고 있는 얇은 층인데 수분을 지켜주고 외부의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표피의 지질, 특히 세라마이드가 줄어들면서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예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은 세수만 해도 따갑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진피는 조금 더 중요한 층입니다. 진피는 피부의 탄력과 두께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콜라겐이 빽빽하게 차 있어서 피부가 탱탱한데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점 줄고 오히려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하지 방층은 피부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주름, 즉 코 옆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깊은 주름은 사실 피부 겉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피하지 방층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인성 노화라고 해서 유전이나 호르몬 변화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둘째는 외인성 노화인데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외선,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특히 자외선은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직접 파괴하고 색소 침착을 일으켜 피부를 검게 만들고 주름을 훨씬 빠르게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필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세포를 보호해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많은 음식과 팩 재료들이 바로 이 항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관리, 즉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사로서 늘 강조합니다. 겉에 바르는 건 보조일 뿐 진짜 피부는 안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피부 세포를 구성하고 콜라겐을 합성하고 염증을 조절합니다. 피부에 좋은 대표적인 성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성분인데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고 피부의 광노화를 예방합니다. 흥미로운 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토마토는 꼭 한번 데쳐서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 형태로 드세요 라고 권합니다. 다음은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파란색 빨간색 색소인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제가 단골 어르신께서 늘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몇 달씩 드시는데 그분 피부가 또래보다 훨씬 깨끗한 걸 보면서 역시 음식에 힘이 크구나 하고 느낍니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장벽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에는 큰 도움이 돼요.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좋은 품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됩니다. 콩류, 특히 두부나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도 기억하세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서 폐경 이후 피부 건조가 심해진 여성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죠. 시트러스 과일, 키위,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견과류에 풍부한데 세포막을 보호해 피부가 쉽게 손상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도 피부 재생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와 곡물을 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짜야 할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 줌 넣고 호두를 조금 곁들이세요. 이 조합은 항산화와 비타민이 보강에 딱 좋습니다. 점심에는 연어나 고등어 구이에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면 오메가-3와 라이코펜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반모와 채소, 그리고 사골국이나 콩으로 만든 국을 드시면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딸기, 토마토, 호두, 말린 블루베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꾸준히 마셔주세요. 수분은 피부 수분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내부 관리입니다. 이제 외부 관리, 즉 집에서 할 수 있는 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단계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기본 팩입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는 귀리가루, 알로에베라 젤, 그리고 꿀입니다. 귀리는 피부 장벽을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알로에는 보습과 항염 효과가 있고 꿀은 보습막을 형성하면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 3가지를 잘 섞어서 세안 후 얼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건성이면 알로에를 조금 더 넣고 지성이면 꿀을 줄이고 녹차가루를 조금 섞어도 좋아요. 두 번째는 응용팩입니다.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주는 단계예요. 재료는 아보카도 오일, 녹차 분말, 그리고 꿀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녹차 분말은 항산화 작용이 강력해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꿀은 역시 보습과 항균 기능을 합니다. 세안 후 얼굴에 얇게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면 됩니다. 지성 피부는 아보카도 오일 대신 호호바 오일을 쓰면 더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고급 팩입니다. 주름 개선과 항산화에 초점을 맞춘 단계예요. 재료는 쌀겨가루, 블루베리 분말, 프로바이오틱스 파우더, 그리고 꿀입니다. 쌀겨에는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블루베리 분말은 안토시아닌으로 콜라겐을 보호해주고 프로바이오틱스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역시 보습 역할을 하죠. 이 팩은 얼굴에 바른 뒤 정확히 15분만 두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팩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없는 재료 대신에 뭘 사용하면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팩은 기본 팩, 즉 진정과 보습을 위한 팩입니다. 이 팩의 핵심 재료는 귀리가루, 알로에베라 젤, 그리고 꿀입니다. 귀리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로에는 보습과 항염, 상처 치유를 돕고 꿀은 보습막을 형성하고 항균 작용까지 해줍니다. 만들 때는 깨끗한 그릇에 귀리가루 1큰술, 알로에 젤 1큰술, 꿀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필요하면 미온수를 조금 추가해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세안 후 눈가와 입술을 피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10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로 한번 헹궈 모공을 살짝 수축시키고 평소 사용하던 토너나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만약 집에 귀리가루가 없다면 오트밀을 갈아서 사용하거나 민감한 피부라면 쌀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소량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로에가 없다면 진하게 우린 녹차나 오이 갈은 것, 요거트를 대신 사용할 수 있고 꿀이 없으면 글리세린이나 아가베 시럽, 올리브 오일 혼합으로 보습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건성은 알로에를 늘리고 꿀을 조금 더 추가하고 지성 피부는 꿀을 줄이고 녹차 가루를 섞어 피지 조절을 보완하며 민감성 피부는 귀리 단독으로 먼저 테스트한 후 알로에를 극소량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팩은 응용팩, 탄력과 윤기를 위한 팩입니다. 여기서는 아보카도 오일, 녹차 분말, 그리고 꿀이 핵심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피부 유연성을 높이고 장벽을 강화하며
비타민이 공급까지 돕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꿀은 보습과 항균 기능을 보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보카도 오일 1 작은술, 녹차 분말 1 작은술, 꿀 1 작은술을 섞는 것입니다. 녹차 분말이 뭉치면 미온수 소량으로 풀어주세요. 세안 후 얼굴에 얇게 바르고 1015분 유지한 후 미온수로 씻고 가볍게 토너나 세럼으로 마무리합니다. 지성 피부라면 오일 대신 호호바 오일을 소량 사용하거나 아예 오일을 줄여도 좋고 건성 피부는 오일을 조금 늘려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녹차 대신 캐모마일 티 분말을 사용해 진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없다면 호호바 오일이나 포도씨유,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고 녹차가 없으면 루이보스나 카모마일 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꿀 대신 글리세린이나 아가베 시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팩은 바른 직후 가볍게 원형으로 마사지하면 혈류가 개선되어 피부 윤기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피부가 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팩은 고급 팩 주름 개선과 항산화 집중 관리용입니다. 핵심 재료는 쌀겨가루, 블루베리,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꿀입니다. 쌀겨에는 비타민 B군과 토코페롤 등 피부 재생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콜라겐을 보호하며 색소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과 피부의 관계, 즉 장- 피부 축을 고려한 보조 성분으로 염증 반응을 낮추고 피부 장벽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쌀겨 1큰술, 블루베리 분말 1 작은술, 프로바이오틱스 티스푼 4분의 1, 꿀 1 작은술을 섞어 적당한 농도로 만들고 세안 후 얼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정확히 15분 동안 유지한 후 미온수로 씻고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 헹궈 모공을 수축시키고 보습제로 마무리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플레인 요거트 소량으로 대체할 수 있고 블루베리가 없으면 녹차 분말이나 석류, 토마토 퓨레를 사용해 항산화 효과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쌀겨가 없으면 현미가루, 오트밀, 아몬드 가루를 활용할 수 있고 꿀은 앞서 언급한 글리세린이나 아가베 시럽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팩은 특히 집중 관리용으로 주 1회 사용을 권장하며 민감성 피부라면 주 1회만 적용하고 효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각 팩은 사용 전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고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며 제조 직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시 따가움이나 발적이 느껴지면 즉시 씻어내고 알로에 젤로 진정시키며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팩 전 스팀을 12분 정도 활용하면 모공을 열어 성분 흡수를 돕지만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피해야 합니다. 팩을 바른 후 찬물로 마무리하면 모공 수축과 붓기 완화, 피부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응용팩은 바른 직후 가볍게 마사지해 혈류를 개선하면 윤기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본, 응용, 고급팩 3가지를 상황과 피부 타입에 맞게 활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피부 진정, 윤기, 탄력, 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없을 경우에도 대체 재료를 활용하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피부 상태를 살피며 조절하는 것입니다. 각 팩의 목적과 빈도를 지키면서 4에서 8주 정도 관찰하면 피부결 변화, 윤기 상승, 탄력 개선 등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꾸준히 하면 주름 개선과 톤 개선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피부 관리의 기본 큰 틀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어떤 방법이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는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최소 6주에서 8주는 꾸준히 하셔야 하고 보통 12주 정도 지나야 주름과 탄력 같은 큰 변화가 보입니다.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발라야 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피부를 급격히 늙게 만듭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에 영양을 잘 전달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가볍게 얼굴 마사지를 해주면 부종이 줄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단,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피부를 늘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연팩을 매일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 1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민감성 피부인데 어떤 팩이 안전할까요? 라고 하시면 귀리 가루와 알로에만으로 만든 기본 팩을 추천합니다. 보톡스나 필러와 병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피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물론 시술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음식,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팩만 잘 챙겨도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꾸준히, 그리고 자기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